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떤 책을 고를까 단원을 함께 보면서 책의 효용과 폐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서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책 사용법이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책의 효용과 폐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책 사용법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이요, 딱히 좋은 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내용이 좀 구조적으로 잘 정리된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법이라는 글 자체가 원래는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짧은 글 한 편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끊어지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실 때는요, 선생님 설명과 함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같이 따라가 보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이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한대요. 왜? 책이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책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뭔가 책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네요. 책의 효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책의 효용이 뭐다? 책이 주는 균형 감각이래요. 균형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생각,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 건전한 비판의식 같은 게 싹 튼다라는 거예요. 책이 주는 균형 감각을 가지면 뭐가 좋아요? 남이 일러준 생각이나 한두 권의 책에 기울어진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한두 권의 책에 기울어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책을 읽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봅시다. 책을 별로 안 읽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책을 막 골랐어요. 공부법에 대한 책을 막 골랐어. 자, 그런데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어떤 책은요, 막 읽어보면요, 너의 적성을 찾아라. 너만의 장점을 찾아라. 공부 다 필요 없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창의성이 밥 먹여준다. 창의성을 길러라. 너만의 특색을 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정말 필요가 없나? 나만의 특색을 이제 찾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할 수 있을 때 해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상한 소리 하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공부는 네 인생에 대한 예의다. 예의를 지켜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한 권 읽고 나서 그래, 나는 창의성이 밥 먹여줄 거야. 나는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나만의 특성, 나만의 적성만 찾으면 돼. 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될까? 자, 또는 내 인생에 공부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데 나는 왜 그 예의도 못 지키고 있을까? 한탄하고 있으면 될까? 자, 이렇게 한두 권의 책만 읽으면 기울어진 생각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책을 널리 읽으면서 뭐를 가질 수 있다?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자율성도 중요해. 창의성도 중요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공부를 좀 할 거야. 왜? 나는 이런 악기를 찾아갈 거니까. 또는 나는 너무너무 공부랑 안 맞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하지만 그 예의 지키기 싫어. 비판의식이 싹 든다는 거야. 그 예의 지키기 싫어.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아갈 거야. 내 먹고 살 길을 찾아갈 거야.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나만의 비판의식, 나만의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책의 효용, 책의 장점 정리해보자.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나는 오늘날 책의 가치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대요. 왜요? 정보 전달 매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대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일화가 사실 확인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시대. 이 정보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옳은지 알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좀 떠올리기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어땠어요? 이종인 씨 나와가지고 뭐 다이빙벨 가지고 있으면, 다이빙벨만 도입하면, 다이빙벨을 넣으면 실종자들 다 구조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얘기했었어요. SNS로 막 퍼져나갔어. 넣어라 다이빙 넣어라. 사람들이 막 의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다이빙 넣었는데 며칠 만에 이종인 씨가 나왔죠. 구조할 수 없다. 미안하다. 다이빙벨 한 개를 인정한다. 사실은 내가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 SNS에 사과했다. 잘못됐다. 이종인 씨 왜 그랬냐? 막 비난 여론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어? 사실은 이건 정부의 음모다. 정부에서 이종인 씨 입을 막았다. 이종인 씨를 협박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SNS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뭐가 사실이에요? 뭐가 진실이에요? 뭐가 제대로 된 정보예요? 우리 정보가 어떤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해요? 이제
정보의 선별적인 기능, 필요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책이 오늘날 꼭 필요한 매체라는 겁니다. 왜? 책에는 정보 못지않게 정보의 검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과 그에 대한 근거 그리고 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변별성과 신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정보도 담겨 있지만 그 정보를 검증한 글쓴이의 생각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 논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성이 들어가 있대요. 책 아무나 써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쓰잖아요.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보다 더 좀 변별된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의 장점 또 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책에 있는 정보들은 어떤 정보다? 좀 더 믿을 만한 정보다.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 나온 교과서에 나온 용어를 활용해 본다면 좀 더 변별력 있는 정보다 또는 신뢰성 있는 정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가 나왔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책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책의 폐해, 오늘날에 발생한 책과 관련된 폐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측면이 생겼다? 책이 남용되는 현상이 생겨났대요. 남용이 뭐예요? 안 나왔으면 좋을 책도 나왔다는 거야. 책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책의 폐해, 첫 번째, 책의 남용이에요. 책이 어떻게 된다? 너무 많이 나와. 많이 나와서 문제라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쌤이요,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책에서, 네이버 책 부분에서 중학생이라고 검색을 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와요. 5711권. 이게 중학생이 다 읽어야 될 책이에요. 중학생이라는 말만 들어간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중학생을 위한 국어 어휘력 만점 공부법, 어휘력도 공부해야 돼. 2시간 만에 한국사도 공부해야 돼. 중학생을 위한 문법 특강, 중학생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학생을 위한 대나무 학습 만점 공부법, 중학생 공부법, 중학생 시험 영문법, 중학생 반복 학습법. 와우. 중학생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도 마스터해야 되는 기적의 영단어 쓰기 노트, 국어 공부법, 중학생을 위한 문제로 문법 연습하기, 중학생을 위한 테마 독해, 중학생이 보는 백범일지, 중학생 논술 신문, 중학생이 보는 외투, 중학생이 토론해내고, 중학생이 미리 또 뭐 고등학교 국어 작품도 읽어야 돼요. 중학생 인생 수업도 받아야 돼.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읽어야 돼. 과학 교과서도 있어요. 서울대 공부법도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자, 몰입 영어도 해야 돼요. 중학생 이제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 대세래요. 와, 이런 책 읽어 안 읽어? 너네 아무도 안 읽잖아. 그런데 이런 책이 막 나와요. 필요 없는 책까지 막 나온다는 거야. 심지어 아까 쌤이 봤었는데 어떤 책도 있냐면 중학생이 읽어야 될 파우스트. 와우. 중학생 서울대 연세대 추천도서요. 서울대 연세대 대학생들 보고 읽으라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파우스트 지금 읽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파우스트를 중학생 보고 보라고 이렇게 중학생이 보는 파우스트란 책까지 내놨어요. 자, 책이 너무 많다. 필요 없는 책까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책에 남용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책까지 읽게 된다. 책을 잘 고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게 돼요. 나는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부법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하나 골랐어. 광고를 보고 책을 골랐어. 또는 네이버 인터넷 검색해가 책을 골랐어. 네티즌들의 리뷰를 보고 책을 골랐어. 그런데 그 책이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리 정리를 해놨네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 책의 엔터테인먼트화 경향도 주목해야 될 현상이래요.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오락이에요. 책이 오락화됐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 보충 설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책이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고 정서를 담는 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문화 현상이 됐대요. 시대가 필요로 하니까 책이 나온대요. 시대가 변화해서 책이 나온대요. 즉 말하자면 정리해본다면 시대적 필요 뭐예요? 팔리니까 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팔리는 책이 나온다. 그래서요,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왔어. 우리 20대들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해요. 20대들이 취업도 힘들고요. 대학에 갔는데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어.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공부만 하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20대가 되니까 막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네. 취업도 안 되네. 스펙도 또 쌓으라네. 또 공부하라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책도 나왔어. 왜 아파야 하나? 아파야만 청춘인가?
라는 책도 나왔어. 청춘,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라. 뭐 청춘, 20대의 이름을 붙인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20대들이 그 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책들이 잘 팔리거든요. 네, 선생님이요. 네이버 책 메인으로 가보니까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로 떠있냐? 괜찮아 사랑이야 1, 2. 자, 괜찮아 사랑이야 이거 뭐예요? 드라마죠. 노희경 작가가 쓴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책으로 나왔어요. 왜?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그치? 자, 팔릴 만한 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책이 점점 오락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책 사용법도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교과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용서라는 책이 나왔어. 용서를 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용서하기 힘드니까 이런 책이 나왔겠지. 자,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화를 다스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담은 책이 나온대요. 그런데 또 어떤 책은요. 용서의 방법론을 담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1, 2, 3, 4 방법을 담은 책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 다 잘 팔리니까 나온 책들이다. 그치?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 독자는 고민에 빠지겠지. 그치? 어떤 책이 좋을까? 상황에 맞게 읽으면 된대요. 그래, 상황에 맞게 읽어라. 조조원의 책은 상보적이고 어느 책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분야 책들이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책이 남용되고 엔터테인먼트화 되니까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된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다양하게 상보적인 관계까지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같은 분야 책들 함께 읽으면서 비판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책의 장점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책의 장점? 같은 분야의 책을 어떻게? 여러 책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음. 같은 분야의 여러 책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아까 책의 남용 현상이나 책의 엔터테인먼트화 경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보 서적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정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용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탐구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보서적 책의 장점, 책의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책의 폐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정보서적을 잘 활용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목록화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보다 더 정보들을 잘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내가 야생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쓸데없이 식물도감 다 읽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분명히 알면 우리가 보다 더 정보서적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정보서적 찾았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고를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책의 제목 잘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담겨있는 건 맞는가? 또 뭘 잘 봐야 돼요? 목차 잘 봐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나오는지 또 나오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잘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목차를 책 제목과 목차 등을 꼼꼼히 살핀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정보도 더 있으면 좋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리뷰 같은 거 좀 보면 좋겠지, 그치? 그런데 인터넷 대충 리뷰 써놓은 거 보지 말고 출판사 리뷰 이런 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될까? 전문가들이 쓴 서평, 일반인들이 쓴 서평이나 전문가들이 쓴 서평 또는 책 속의 전문 잡지에 나온 내용 또는 전문가의 평가 등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평가 등을 참고한다. 네이버 리뷰도 아주 많이 참고해본다면 더 좋겠죠, 그죠? 이 사람 것도 읽어보고 이 사람 것도 읽어보고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유용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쓸모없는 내용 담겨있다, 필요없는 책이다, 재미없다 이런 것들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재미없다, 필요없다라는 의견이 많으면 그 책 안 보면 된다, 그치? 자, 이런 서평이나 전문가의 평가, 전문 잡지의 내용들 참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방법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한 가지 정보를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한 가지 정보를 찾을 때에도 어떻게 다양한 책을 비교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정보를 찾아준다면 보다 더 정확한, 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찾아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만의 책을 고르는 방법,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고요. 여러분들이 책의 효용과 폐해, 그리고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94쪽 목표학습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참 잘했어요. 빠이빠이.